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도련 국민들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신 바로 다음 날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반박하는 거에 국민들 보기에는 모양은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단 이 국면을 넘어선 다음에 자기 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오죽하면 그런 발언을 했겠냐는 심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다, 그리고 드레스덴 선언이다 이런 걸 하면서 교류 협력해서 해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럼 핵실험이나 미사일이 없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당선되시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교류협력은 됐었고 2014년, 2013년, 14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한국에 진상조가 왔을 때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았고 야당으로서 의아한 것은 올해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1월 22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은 계속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미사일을 쏜 것 때문에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말 못하면 사항이 있더라면 영수회담이든 아니면 국회 정보위 차원이라도 비공개라도 의논을 했더라면 그런 게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조차도 이거 총선용 정치적 목적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야당으로서도 가만히 있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 변호사님. 예,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전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럼 개성공단 폐쇄라는 거 안 들고 나오다 왜 지금 들고 나오느냐.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개성공단 폐쇄 지금 야당도 비판하지만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도 그렇고 남북 대화의 끈이 끊어진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인내라는 게 있지만 그게 한계점에 달았다는 거죠. 이번 핵실험과 그게 특히 작년 8월에 목함 지뢰 사건 때 있죠. 일촉즉발에 여기까지 갔지만 며칠 밤새는 그 어떤 대화 노력 끝에 겨우 남북 관계를 회복시켜 놨는데 그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게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 이 부분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앞뒤가 바뀌었다 생각하는 게 우선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화와 평화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 기조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 측의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어제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맞지. 그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한 것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됐냐 내놓지도 안 하지 않았냐 하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에서 국정연설하는데 어떤 원칙적인 선언을 하는 거지 여기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식당 가지 마라 이런 걸 갖다 국회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총선을 맞이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원론적인 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부소장님하고 여 변호사님이 총선 얘기를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신 박사님께 직접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분명히 오늘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종인 대표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지금 당내 지위가 아주 그냥 좀 굴욕스러운 정도로 돼 있지만 사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에는 일정한 묵계가 돼 있다. 그거는 전략적 역할 분담을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최근에 대북 문제를 둘러싼 발언이 아주 극과 극이에요. 아주 상반돼 있죠. 극과 극이 전쟁하자는 거냐.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공단 폐쇄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최근에는 대북 문제로 시작했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완전히 극과 극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이요,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는 요 한 톨도 시비를 안 겁니다. 그렇죠. 한 톨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예.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둘 간에 당신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전통적인 지지층, 집도끼를 집도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김종인 대표는 이제 이쪽 당에 오기 힘들었던 그 산토끼 좀 모으러 다니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짜고 치는 의도적인 엇박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그 수도권의 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번 총선까지 임시적으로 잠시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봐서도 지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예. 어떤 그 김종인 대표가 이 선거용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수혁 그 원래 초대 육자회담 수석 대표하셨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하셨죠. 이수혁 위원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수혁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발언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드시 김종인 대표뿐만이 아니고 다른 목소리가 지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뭐 야당 어제까지 친노 패권이고 무능한 야당이 선거를 생각해서 집토끼 산토끼까지 이렇게 역할 분담에 잡을 정도면 집권을 맡겨도 될 정도 같은데, 저는 그게 의도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고, 평소에 소신인데 그 소신이 결과적으로 야당 내에 건전한 목소리가 있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확인되어서, 특히 뭐 이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김종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아닌 독대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큰 신뢰를 지어준 그런 시그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이 도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그 도발 패턴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특히 이제 전략자산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집결하는 상황에서는 도발을 대부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사이버 테러 같이 도발의 주체와 원점을 찾기 힘든 것들은 이제 많이 해왔죠. 그래서 3차 핵실험, 그리고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또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한번 해온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